사실 이 두 분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영화제 기간에 하는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천 영화제를 응원하는 그 주변에 많은 그 국민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영화를 소개하고 또 중요한 감독님들, 배우분들 이렇게 국민들하고 이제 인사하는 이런 시간인데, 사실 자세하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와주신 두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원래가 관객과의 대화라는 그 프로그램이니까 간단한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과 제가 한 가지씩 정도의 궁금한 점들을 이제 여쭙고 주로 이제 질문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오늘 보신 장수상에 대한 얘기도 좋고, 또 평상시에 궁금했던 강정희 감독님, 조진웅 배우님에 대한 의문들, 궁금증들 이런 것들 오늘 확실하게 풀고 가셨으면 합니다. 먼저 강정희 감독님, 관객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극장이 되게 멋있네요. 되게 클래식하고, 진웅식. 이게, 일단 촬영을 하는데, 시대극 같은 거 찍기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사실은 여기 올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2시간 넘게 걸렸어요. 근데 어쨌든,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뭐, 개봉한 지 10년 된 영화, 누가 와서 보겠나. 한 10명 중 앉아서 보면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나 잘못했던 게, 조진웅 씨가 온다는 사실을 내가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게 역시 배우의 힘이 크네요. 네. 하여튼 뭐, 볼 영화도 많고, 일정들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오래된 영화, 이렇게 다시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이따가 혹시 여러분들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또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진웅 배우님 간단한 인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또 부천영화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천영화제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네, 많이도 참석도 했었고, 작품을 하나 출품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극장, 예, 너무 좋고, 장수상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또 관객 여러분들 뵌다고 하니까 그때 기억이 또 너무 새록새록 나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가슴 뭉클하게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이 이 이야기를 듣고 GV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진웅 배우님 마이크 갖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씩만 제가 대표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조진웅 배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독전이나 암살이나 아주 우리가 좋아했던 많은 영화들에 출연했던 배우로서 인상 깊게 남아 있을 거고, 또 특히 우리 조직위원장 하셨던 정재영 감독님 작품에 최근에 블랙머니나 소년들 여기에 출연하셔서 상당히 사회성 깊은 영화들에 또 이렇게 출연하시는구나 이런 궁금증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쭈고 싶은 거는 우리 조진웅 배우님은 특별히 우리 역사에 대해서, 특히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배우로, 저는 뭐 조진웅 배우님하고 작품 한 적도 없고 뭐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함도 있고, 그래서 뭐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뭐 속사포 역할, 독립투사 역할이나 뭐 얼마 전에 우리가 4년 전에 홍범도 장군님 그 유해 환송
측에서 그 국민 특사, 국민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감동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또 정확한 팩트 체크는 안 됐습니다만 뭐 전범 기업들의 광고는 받지 않았던 그런 유명한 일화도 갖고 계시는 배우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관객들의 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슴속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일본을 배척하자, 항일,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척결하자,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그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류가 같이 번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지점은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우린 그만큼 약했었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더 강해집시다. 그리고 더불어 더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밑에 세대, 저도 어린 여식이 한 명 있습니다만 그 녀석을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입니다. 네. 아빠처럼 하게 만들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만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배우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로서 아주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구성원입니다. 우리 거기에 기억하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강길 감독님께 마이크 넘어오기 전에 넘어와도 됩니다. 우리 조진웅 배우님, 여러분들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예명으로 알고 계시죠? 조진웅이라는 이름은 원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조진웅 배우님의 아버님 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함을 직접 예명으로 쓰면서 이름답게 귀하게 그리고 또 아주 잘 사용하자라는 이런 아마 마음가짐으로 하신 아주 독특한 멋진 부산 사나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더 길어지기 전에 우리 강지우 감독님, 제가 오늘 이렇게 모더레이터를 해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우리 강지우 감독님하고는 한 40년 정도 사실은 20대부터 알아왔던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강 감독님은 여러분들 감독에 대한 프로필을 이렇게 찾아보셨으면 알지만 사실은 원래 시작은 작가로,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다 알겠지만 장현수 감독 제가 이게 제목이 게임의 법칙이라는 박종훈 나오는 영화, 아주 힙한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했고, 또 우리 강호석 감독의 용의 발톱,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이런 당시 명작들의 시나리오 작가로서 출발을 하셨고, 또 조감독도 하시다가 사실 지난주인가 다낭이라는 베트남 휴양지에서 열리는 아시아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이번에 상영을 했던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 그 영화로 본격적인 감독 데뷔를 하신 분입니다. 사실 작년에 감독님 단편 영화 가지고 저희들 수요 단편의 기억 이런 특별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쉬리, 태극기 날리며 보스턴 1947 보스턴인가요? 그리고 마이웨이 이런 세계인들이 또 주목하는 그런 감독님이신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7년씩도 걸리고 5년씩도 걸리고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이거 대수는 아닙니다만 관객들을 약을 올리는 건지, 하여튼 좀 이렇게 속도가 되게 더딘 것 같아요. 사실 기대하는 관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차기작에 대한 질문만 하나 드리고 관객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독들은 계속해서 영화를 찍고 싶어 합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잘 맞아줘야 이런 것들이 리듬이 쭉쭉쭉 흘러가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제가 조감독 때 시나리오를 썼을 때나 이럴 때는 굉장히 스피드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데뷔를 하고 나서부터는 비교적 조금 큰 성공들을 하다 보니까 좀 몸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해지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더 욕심이 많아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덧붙이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제가 마이웨이라는 영화도 흥행에 성공을 못했고 그 전작인 그 태극기 임남일까지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던 작품들이고 장수상에도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지만 장르적인 한계 때문에 흥행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고 1947 보수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감독들도 그런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대로 작품을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시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 두 시간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영화를 준비하는 4년의 시간 그리고 중국 영화를 한알령 있기 전에 한 3년 정도 준비했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7년의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제가 영화를 한 기간에 비해서 연출한 편수가 좀 적은 거. 그렇지만 늘 영화를 빨리빨리 열심히 만들고 싶다는 의지는 똑같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화 뭔지 물어봤는데 딱 얘기합니다. 하여튼 또 천천히 또 여러분들의 그 질문 속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그 후반부에 제가 뒤쪽에 잠깐 와보니까 그 감동의 그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 뵙고 사실 상당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근데 대놓고 올리는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큰 장점으로 봤고요. 아마 배우님한테든 뭐 감독님한테든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중간에 계신 분. 편안하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오면은 꼭 한 가지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시민 김미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장수상해를 10년 전에 개봉했을 때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이 영화제 계기로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강재규 감독님 작품인 줄은 몰랐어요. 오늘 와서 좀 알게 되었고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쉬기나 태극기 휘날리며 워낙 이제 대작을 많이 만드는 감독님으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장수상에는 어찌 보면 좀 효녀 드라마고 좀 흥행과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거를 만드셨을 때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좀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마이웨이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대부분 이제 장르 영화들을 주로 했었고 뭐 액션이나 이런 것들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을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지쳤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웨이가 그에 또 대박이 났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그때 제안 들어온 뭐 이순신 영화든지 뭐든지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때 제가 나름대로 이제 큰 좌절을 맛보면서 제 영화 돌아온 지난 시간들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뭔가 새롭게 영화를 생각하고 무장해서 뭔가 작품을 하나씩 한 걸음씩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좀 밟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단편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그 당시 민웅씨 오는 날이라는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단편을 찍을 때 대학교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영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단편 영화를 찍었고 그 이후에
그런 그 언저리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제 어떤 영화관이나 인생관에 대한 터닝 포인트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차에 사실은 제가 민우씨 오른다는 단편을 CJ에서 보고 이 시나리오를 사실은 원래는 저한테는 이렇게 제안이 들어올 수 없는 시나리오였는데 민우씨 오른다를 단편을 보고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었고, 근데 그걸 보니까 정말 그동안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막 부수고 막 폭파하고 막 이런 영화들만 찍다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영화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작품을 꼭 하나는 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많이 울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고, 동시에 이 얘기는 결국은 나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조진웅 배우님한테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분. 아니 근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강재균 감독님의 방금 말씀에 조금만 더 붙이자면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이러셨어요. PD님한테 오늘 동네 사람들 보충이 여기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작다는 얘기죠. 감독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규모를 아주 큰 영화, 아주 선이 굵은 영화 하시다가 이렇게 소소한 아주 사람 냄새나는 영화 하시니까 어떠세요? 하셨을 때 강재균 감독님께서 한 말씀을 일축하셨어요. 진우씨 나 원래 멜로를 아주 좋아하고 잘해. 은행나무 치는데도 아주 강렬한 멜로지. 그때 제가 너무 그 디렉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공을 던져야 할지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만큼의 깊은 감동이 규모가 크건 규모가 작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 강서구는 아주 저의 가슴 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붙이면요. 아까 오래된 30-40년 된 선후배의 간이라 그랬지만 제가 사실은 우리 강규 감독한테 막 그 후배로서 막 대하다가 존경하고 또 그 선배 같은 후배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잠깐 강 감독님 소개했던 민우씨 오시는 날 일어난 단편 영화를 이 친구가 갑자기 세계적인 감독이 천만 감독이 돼가지고 조금 준비하다가 단편 영화를 찍는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현장도 가보고 마침 그때 출연했던 여배우가 문채원 씨였는데 와 대단한, 그게 사실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단편 영화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를 기회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단하기 어려운데 그걸 과연 찍어내고 너무 행복해하고 또 다음 이어서 자부상해라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할 때 제가 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던 그런 감독님입니다. 하여튼 조진웅 배우님한테 아까 누구 한 분 손 들으셨죠? 마이크. 네, 저는 배우님과 감독님 모두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배우님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반전이 있는 영화잖아요. 이 반전을 위해 연기에서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 영화의 장면이나 소품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옷도 잘 차려입으시고 행동도 다른 분들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점잖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안점을 둔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관객에게 들키지 않는다. 네, 아버지라는 존재를 들키지 않는다. 주된 목표였는데 그것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요. 그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이 좀 오래되었다.
라는 서브텍스트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를 이 나와 있는 스크립트 속의 대사로 어떻게 옮겨야 되지? 나의 연기는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고민하는 지점이 있었죠. 남인데 남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사장과 일하는 직원의 관계가 아닌,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되는 그 중간의 포지션,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만날 때, 박근혜 선생님을 대할 때 불과 5분 전에 뭐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들이 서서히 맞춰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점 속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지점들 감독님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연기를 하면서도 그 외주를 타는 듯한 굉장히 스릴이 있었고 재미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영화는 사실은 원작이 된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 러블리 스틸이라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영화를 혹시라도 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착안을 해서 만들기는 이제 리메이크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영화가 너무 다르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획팀에서 내용이 참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집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 지금 치매,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는 최소한 한 대여섯 명 중에 한두 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용이 됐던 거고, 아까 질문의 내용은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시나리오를 쓸 때도 그렇고 연출을 할 때도 그렇고 그게 배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에이지, 자기 연령대에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박근혜 선생님이나 윤여희 선생님의 연령대를 저희들이 정한해도 이해하는 것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배우들과 또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인물들을 구축해 나가고 표현을 해 나가지만, 또 이제 저희들의 밑에 세대 또는 그 밑에 세대들은 더더욱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상에 표현할 때 1차적으로 힘들고, 두 번째 극 중에서 일단은 그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대와 부딪히는지, 이제 이러한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연기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대화하고 풀어나가는데, 지금 아까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해서 지금 약간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주로 이것이 박근혜 선생님과 윤여희 선생님의 연령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의 유형들이 대부분 이 영화를 리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연령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에 주로 많이 등장되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시나리오 쓸 때도 그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인물들이 배치되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요지에 거의 비슷하긴 했는데 그 뒷부분에 질문하신 뭐 특별히 그 우리 박근영 선생님이나 여자등 이 노년의 어떤 분들의 뭐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하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특별히 감독님 스타일 보시면 뭐 아시잖아요. 뭐 특별하게 제가 이게 아니라 이게 그 패션을 하고 뭐 그래서 아마 그런데도 대충 이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옆에 지금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게 모르게 가서 옷도 다림질도 해놓았을 거고 영화 속에 나오진 않지만. 네, 또 질문 시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한 분이라도 더 받아보겠습니다. 한번 들어와 주시죠. 그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그러면 그 장수상회라는 제목이 저는 처음에 이 판타시네의 이 프로그램 기획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혹시나 모르시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 부천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하고 계시는
아주 유능한 영화 기자 출신이었던 분인데 이분 이름이 배장수예요. 그래서 또 강재규 감독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배님 이름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장수상회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약간 그 조진웅 씨한테 제가 뭐 질문과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뒷부분에 아까 얘기한 반전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오해를 하면서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그 들어앉아 있는 뭐 돌덩어리 같아 뭐 이런 대사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조진웅 씨가 오해를 하시면서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가슴 속에 돌덩어리로 계속 남아 있을게요. 뭐 이런 뭐 정확한 그 대사는 생각 안 납니다만 거기에서 오는 뭐 것들이 저는 이 장수성애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왕 나온 김에 왜 그런 제목이 정해졌는지 혹시나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뭐 영화들마다 이게 제목 정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 주로 시나리오를 계속 썼으니까 시나리오 쓰는 것보다 또 인물을 형성하고 캐릭터를 만드는 것보다도 제목이 너무 힘들어요. 그 하나의 의의와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영화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짓궂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근데 일단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것 같아요. 일단은 아버지나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 특히 아버지의 정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였을까 기대하고 성장을 하면서 아들 장수라는 이 아들한테 그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얻었을 때 그 가게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딴 장수.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해라는 것들이 이름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시대 때는 무슨 상해 가게 이름이 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붙인 장수상해가 이 아버지의 삶,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아버지의 삶을 가장 은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 제목을 제가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연기하셨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아까 그 장면을 잠깐 또 봤어요.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이제 내리사랑이죠.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고 전 자식이 없었을 때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네 아버지들은 그렇게 지내시지 않으셨을까.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 가져갈 게 없어서 이름까지 가져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다 내주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뭐 어린 여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하고 항상 그렇게 배려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때 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기 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에 못 많이 박아드렸죠. 예. 왜 그랬을까 이제는 생각하지만 그때는 너무 죄송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뭐 어떻게 갚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선택한 이유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해나가면서 정말 또 다른 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저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장면은 바로 한 20분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장면이었으니까 아마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더 질문, 앞에 있는 분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장수 역의 조진웅 배우님을 어떤 연기나 작품을 보시고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하고 조진웅 배우님은 강진호 감독님의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TV
무슨 약 오래돼가지고 제목도 지금 가물가물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다시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때도 아마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이게 우리나라 배우들 참 좋은 배우들이 참 많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연기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실체의 덩어리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의도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본능에서 나와서 꾸밈 없이 가식 없이 그 자체가 나오는 걸 느낀 배우예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 업을 하고 있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배우만큼은 아니지만 배우의 생리, 속성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저 표정이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약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을 약간은 이렇게 허트리고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조진웅 씨하고는 꼭 작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죠, 저한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떤 작품을 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 감독님의 작품은 전 시리도 너무 좋아하고 은행나무 침대도 뭐 둘째 바람은 서러운 거라 어떤 영화를 딱 꼽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태극기 날리며 뭐 저는 뭐 첫 장면부터 철철이었습니다. 그렇게 액션이 많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겁게 가슴속에서 응어리가 남아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뭐 빠져있었던 그런 영화들을 계속 저희에게 제공해주는 너무나도 선물과 같은 정말 명절 때 받는 진짜 큰 선물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으셔서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요. 그 과정이 무엇일까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과연 강재규 감독이란 분은 어떻게 작업을 하실까? 그랬더니 현장에서 만난 강재규 감독님은 뭐랄까요?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저 배우 이렇게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디렉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오십니다. 부담되죠? 왜 오지? 거장이 내게 온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방금 테이크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런 지점으로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리액션? 글쎄요 라고 할까요? 아니요. 죽으림을 다해 다시 한 테이크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네 그리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 모든 배우들과 협연이 이루어집니다. 이 한 셔트 저에게 굉장히 소중했어요. 감독님을 뵙고 한 셔트가 왜 소중한지 더 처절하고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는 연기 정말로 지나가는 분이더라도 화면에 많이 포커싱 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감정과 그 순간에 그분의 연기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작품이 너무나도 소중해졌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순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 제 삶이 소중해지는 거죠. 저는 그때 이 가족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아름다웠고 저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제가 여기에서 아주 훌륭한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감독님과 함께 협연한다는 게 너무나도 소중했었죠. 그래서 저는 강재규 감독님 영화 중에서 장수상해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끼고 소중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박진님 잘못하신 것 같죠? 이 두 분 제가 알기로 뭐 최근에 뭐 본 적도 없고 오늘도 도착하는 시간들이 엇갈려서 그런데 어젯밤에 전화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거 아니죠? 네. 아주
저는 우리 강 감독님이 우리 조진웅 배우 얘기하는 연기 같지 않는 연기, 저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조진웅 배우님 보면은 와, 뭐 멋있고 와, 배우 같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항상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동료, 선후배 같은데 어디 캐릭터만 하나 맡으면은 그냥 쑥 들어가서 그냥 그 인물이 돼가지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그렇고 한두 분 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5분 10분 남았으니까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예. 아까 했던 분이신가? 아니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그 찍으시면서 그 가장 테이크가 많았던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는지 후반부가 가장 하이라이트긴 한데 거기서 뭐 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영화를 찍을 때 뭐 순서대로 찍지는 않잖아요. 근데 후반부 그 결과를 미리 찍고서 알고서 찍어서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뭐 삭제한 장면도 있을 텐데 뭐 아쉽게 삭제한 장면이 있으신지 지금 질문은 거의 뭐 기자회견장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잘 좀 솔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한 부분은 아마 이 영화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리테이크를 많이 가는 장면들은 그냥 정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그래 우리 영화는 이 씬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거지 라는 씬들이 있죠. 그런 씬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제일과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감정적인 고스란히 큰 샷들을 찍을 때는 이제 연기자들도 너무 부담스럽지만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도 되게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도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장면일수록 감독 입장에서는 리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시키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두 번에 끝내고 싶다. 그렇게 찍자. 그래서 그 한두 번에 그냥 모든 걸 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런 중요한 샷들은 감독들이 욕심이 나니까 대부분 막 테이크를 많이 찍으세요. 이제는 조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리테이크를 하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다비드, 그 편집은 오롯이 감독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시리즈를 했건, 그러니까 드라마를 했건 영화를 했건 편집실이라는 걸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괜히 배우가 가면 저 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편집이란 건 감독의 고유는 권한이고 망해도 자기 작품이잖아요. 근데 자기 살을 깎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신뢰는 100%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저에게 잠깐 와보세요. 모니터를 같이 보시죠. 앞에 테이크는 이거고 이거 테이크는 이건데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감독님한테 그러면 감독님 받으신 페이를 저에게 일부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택을 하라는, 저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 편집하시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집실 가본 적 없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우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왜 내가 조금 나왔지? 많이 나오면 영화가 이상해지니까. 그럼 찍을 때 잘 찍지 그랬어. 아마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편집실에 가는 배우들이 이상하다는 배우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고의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그 감독이라는 포지션으로 다 안고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상당히 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연기만 해내면 되니까 상당히 좀 즐기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진웅 배우님 답변 듣다 보니까 감독 데뷔 소식이 나오나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아니죠. 뭐 계획이 아니라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많은 투자자들과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하는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아 주신다면 저 혼자라도 하고 싶긴 합니다. 예.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 중에 아주 그냥 무슨 저거 질문이라고 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박한 질문 하나 들으면서 마칠까 하는데 편안하게 용기 있게 어디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봤어요. 제가 궁금한 건 진짜 사소한 건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처음에 나왔던 장면이 순간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을 서로 알려주고 갑자기 그 임금님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게 좀 제 기대와 좀 달랐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끝나는 장면이 날 것 같았는데 각자 그 임금님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이 의아해서 왜 그렇게 펼쳐진지 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 메시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죽으면 혼자 외로운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동행이라는 그 하나의 메시지로 이 영화를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마주서 있잖아요. 그럼 나란히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지점이었는데 결국은 객체가 되어서 세상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생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행이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고 형성을 의지하고 같이 살아가지만 결국은 또 남남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 GV 진행을 좀 하게 되면서 잠깐 평단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한번 쭉 들여다보니까요. 뭐 우리 감독님이 뭐 그런 의지를 갖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뭐 확인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특히 기억에 대한 무거움,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오는 상실감, 그리고 뭐 우리 강 감독 답변 중에서도 아까 뭐 그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억에 오류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젊으시나 아니면 좀 중년 분들도 계시는데 이 영화에 저는 그 관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 회복이라는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그래서 아마 교복 입고 시작하고 교복 입고 끝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우리한테 귀한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영화이지 않았나 이렇게 평론가들도 많이 그렇게 보셨고 이 작품이 또 하나 특이한 게 평론가들은 한 7점대 정도의 그 평가를 하셨는데 네티즌들이 7.5가 넘었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와서 사랑하지는 않으셨지만 보신 분들은 다들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또 한 가지 삶에 대한 이런 또 반추를 하시고 돌아갔던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쉽지 않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또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사진도 찾을 수 있고 뭐 그런 순서로 할까 합니다. 그 질문 아쉬운 분 없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분, 두 분 중에 누구 가위바위보. 자,
한 말씀씩 해보세요. 조진우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배우님께서 연출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감독으로서의 장수 캐릭터를 봤을 때와 배우로서의 장수 캐릭터를 봤을 때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괜찮았는데. 저는 항상 작업을 하고 나면 막차 놓친 기분이에요. 이걸 좀 더 갔으면 어떨까? 왜 거기서 좀 더,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제 자신 스스로에게 또 다시 되새김질하고 항상 제 연기에 대해서는 뭐랄까 배우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건 진짜 좀 잘했어 이런 게 뭐 한 셔트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도 안 보고 오로지 그냥 믿을 등대 같은 사람은 감독이라는 포지션밖에 없어요. 그게 맡기는 거죠. 저는 모니터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저도 장수상해를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보이는 작품은 저는 글쎄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 그것이 관객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전달이 될 것인가. 그리고 혹여나 상영이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한 번쯤, 그리고 영화를 본 지 한 일주일, 한 달 지났는데 그 영화가 언뜻 생각이 났을 때 가슴이 또 이렇게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제 모습, 그 모습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작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이제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이제 막 배우 활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사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영화가 태극기를 휘날리며였고, 제가 배우를 꿈꾸게 됐던 게 이제 조진우 배우님을 보고 나서 배우로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장수상회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작품과 좋은 배우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메시지적인 부분이 되게 전달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 일을 하려고 하는 후배에게 그냥 가볍게 한마디 정도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분께 듣고 싶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연기를 선택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역보다 더 할 수 있는 그 밑바닥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발끝이 어디에 닿는지까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걸 가보기를 원해요. 이 정도 갔으면 이 캐릭터가 완성되겠군 하고 멈추시지 마시고, 그 끝에가 어디지? 더 끝은 어디지?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이 캐릭터의 끝이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서 캐릭터를 다시 바라보면 아마 굉장히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 그 DNA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어렵고 아파요. 그런데도 그 끝을 가보는 거, 거기에 또 굉장히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하세요. 세상에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이 본인이 너무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의지가 강렬하다면 다른 데 대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행복인데,
감히 그것을 자기가 시도했을 때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아마 집중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 두 분은 뭐 언제든지 또 우리 부천을 찾아주실 거고 또 그때 오셔서 못다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그때 또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기념사진을 그렇게 찍는 게 룰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이렇게 뒤에서 이쪽에 계신 분들 좀 가운데로 모여서 가운데서, 네. 네.